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버는 이제 초창기보다는 훨씬 더 브랜드 파워가 이제 넓어져 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버를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특별한 그 경쟁력이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또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버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버는 이제 2009년에 설립을 해서 모바일 ICT 기반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백으로 이제 시작해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 가지고 기본 틀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 비즈니스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우버 기술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리고 준비해야 될 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먼저 우버가 이제 어떤 회사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 파급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버가 시작하고 펼치고 있는 사업의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우버의 운송 서비스가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지 예측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버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공동 창업자거든요. 두 명이서 이제 파리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해외로 이제 체류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제 낯설고 교통 시스템이 익숙치가 않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택시가 한번 누르면 딱 오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나라 물론 그런 택시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고급 차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놀고 있는 차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제 카를 쉐어링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한 것이 자기 이제 소유한 차량을 통해 가지고 택시처럼 드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인스톨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모델이 세계적으로 다 확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약 80개국에서 이 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됐고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는 약 이제 10억만 번째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정도 사업 모델을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버의 이제 사업 모델인데요. 우버 회사는 이제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9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2명의 공동 창업자가 직원 수가 지금 12,000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80여 개국에서 한 633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 택시를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우리나라도. 근데 이 우버 택시는 시스템은 비슷해요. 이제 우버 이 서버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기사를 호출을 하면 이 기사한테 이 정보가 가서 이 기사가 이 사람한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한 시스템이긴 한데 이 우버 시스템은 특별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메리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큰지를 이제 도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가총액으로 봐서는 완성차, 대형 완성차, 뭐 GM이라든지 혼다, 뭐 BMW 이런 완성차 회사보다도 시총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이 이렇게 회사가 커졌느냐? 이 교통수단 이용 퍼센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2014년에는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이 한 8%밖에 차지 않았다면 지금은 68% 이상의 해외 출장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68%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우버 택시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업이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은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한마디로 이 편리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 하나로 승차 거부도 없죠. 불만도 없죠. 투명한 경로 관리, 그 다음에 비용 결제도 깔끔하거든요. 우버는 이제 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용은 해봤는데 실제로 엄청난 차가 오죠. 벤츠 S클래스 이런 차들이 오면 굉장히 이제 좋죠. 시스템도.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하는 시간만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무나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은 이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우버 택시가 첫 번째로 이유 그 사업 경쟁력이 편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제 호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란 거 뭐냐면 택시를 이용할 때 우리나라도 택시 범죄도 많고 불합리한 제도들이 나름 있죠. 근데 우버 택시는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한 거예요. 요금 제도도 개선을 했고 흥정도 안 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탑승 전에 차량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다. 약 얼마의 요금이 나올 것이다. 물론 선진국에서 이제 기본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버의 경쟁력은 이 네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순하고 핵심적인 역량을 통해 가지고 이 우버는 여러 가지 사업 역량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 B2C 그 거래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B2B 거래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송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헬스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그다음에 음식 배달.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음식 배달 앱이 활성화되고 있죠. 우버도 여기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 우버가 굉장히 이 사업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무인 운송 시스템인데요. 이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데 우버가 자율주행 그 개발 연구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미래 운송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용화를 굉장히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 문제를 이제 우버 에어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버 에어는 말 그대로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운송 수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인 운송과 우버 에어가 두 가지 미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버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이 경쟁자들이 챌린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버를.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뚫는다든지 새로운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규제적인 측면인데요.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제한하는 또는 이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제약을 둘 수가 있고요. 런던 같은 경우는 그다음 면허 갱신 차원에서 굉장히 라이센스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제들이 늘어나면 우버가 이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면한 경영 과제로 삼아서 우버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영 안정인데요. 이 CEO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우버의 창업자가 이제 굉장히 PI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임도 했고 지배 구조가 조금 흔들리는 면이 있는데, 우버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익성 같은 경우는 매출이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 확보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버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발전했고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역량 자체가
어떤 다른 사업 모델 비즈니스에 연계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우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